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모자 복원 두 번째 시간이라는 거 있고요. 전 시간에 저희가 문제집 519페이지 23번까지 풀이를 하고 1차로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실 부분은요. 519페이지 24번부터 문제 풀이하면서 관련된 것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24번 519페이지 24번부터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모자보건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자보건센터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모자보건을 하면 이 모자보건의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모인 여성, 엄마, 가임기인 15세에서 49세 모든 여성, 임신 분만 사녀, 6개월 미만 수유 중인 여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는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엄마들을 관리하는 곳을 모자보건센터, 엄마와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모자보건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모자보건센터의 준비 시 고려사항, 보건소 안에 보면 모자보건센터가 있죠. 자,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곳이며 유익한 곳이 되기 위해서 대기실, 교육실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처치실과 이 대기실, 교육실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대기실, 교육실, 처치실 얘네들이 조금 다 분리가 되어서 따로따로 설치를 해서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자보건실에 찾아갔을 때 이 건강관리실 내에는 음용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앉는 의자의 높이, 대기할 수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의 높이는 불편감 없이 안락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이 무엇이냐? 자,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 및 분만과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분만 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겠고, 영유아 건강관리와 예방 접종, 모성애 건강정진 프로그램, 부인과 질병 예방 관한 사항, 성교육, 성상담, 보건 관한 지도 교육 및 홍보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아무튼 요 보건, 모와 자를 관련해서 모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 보건실에서는 하는 거는요, 증진하고 유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관리하고 대표적인 예방 접종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요. 예방 사업,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라든지 홍보 같은 것들, 통계 같은 것들도 모자보건센터에서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자보건실 갈 때는 모자보건 수첩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데요. 이 수첩에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야 되느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인적사항,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산전산후 관리사항, 임신 중 주의사항,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기검진과 종합검진, 그 다음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과 건강관리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수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모자보건센터와 관련된 문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여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24번 볼게요. 보건소 모자보건실 설치 시 준비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대기실과 처치실을 함께 설치한다. 대기실, 교육실, 처치실 어느 정도 분리가 되게 설치를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2번, 대상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 따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편하게 우리가 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거, 휴게실 같은 거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3번, 대상자가 앉는 의자의 높이는 안락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클리닉 내에 음용수 시설을 두지 않는다. 음용수 시설, 편의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용수 시설 설치하셔야 되겠고요. 자, 5번, 의료 기재는 미관상 보이는 곳에 두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아니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유지, 증진, 예방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작업장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센터에서 대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작업자들이 아니죠. 1번은 산업보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재활 치료, 재활도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가족 보건, 교육, 영양, 지도. 교육하고 지도하고 상담하고 홍보하고 통계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 결핵 예방 사업도 모자 보건은 아니죠. 작업 환경 위생 관리도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모자 보건센터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모자보건센터에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요, 병원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간호사 선생님들의 보조, 보조 역할을 하시면 돼요. 협조 보조자. 그래서 5번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 보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임산부에게 사정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주가 된 임산부가 건강관리실 모자보건실에서 처음 방문하였대요. 임신부에게 사정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아는 거. 자, 그래서 1번에 볼게요. 매도 혈청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 시간에 배우셨어요. 우리가 모성 클리닉에 방문한 우리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측정해야 될 검사,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측정해야 될 검사들이 있었어요. 체중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혈액검사 안에 보시면 요 매독검사 한다고 했죠? 매독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2번 당뇨, 당백뇨에 대한 소변검사 맞죠? 요 검사해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 진단 검사를 위해서 단백뇨 검사하고 당뇨 검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3번 풍친 항체가 없을 경우 백신을 투여하지 않는다. 그쵸? 이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풍진 항체 유무를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임신한 임산부예요. 근데 이 임신한 임산부가 풍진 항체가 없어요. 없다고 해서 바로 이 임산부한테 풍진 항체 접종하시면 안 되고 임부는 풍진 접종 금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풍진 항체가 없는 경우라도 백신 투여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이 임산부 같은 경우는 무사히 이제 임신과 출산이 마무리되고 나서 몸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풍진 항체를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임신한 중에는 풍진 예방 접종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4번 일반적인 병력과 월경력, 임신 출산력을 묻는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자보건센터에서는. 그래서 산전 산후 관리에서는 뭐 병력, 월경력, 출산력, 소변검사, 혈청검사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자, 그다음 5번 결핵 감염에 대한 흉부 X선 촬영 및 심전도 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여기는 임신 12주가 된 임산부거든요. 우리 임신 12주라고 하면 아직 임신이 3개월. 12주니까 4주, 3개월 된 임산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된 임산부는 3개월 내에 X선 촬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부 X선 촬영, 요거는 잘못된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8번 볼게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의 일반적인 산정관리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산정관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 교육 같은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모유 수유 교육. 자, 그다음에 29번 임신 30주 된 최 씨 부인이 모자보건센터에서 산정관리로 혈압과 체중 측정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아, 여러분 28번에서 3번에 보시면 고혈압 산모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고혈압이 진단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과 관련된 산모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본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9번 보시면 혈압과 체중 측정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최 씨 부인이 검사 이유로 물어봤을 때 답변으로 옳은 거. 혈압과 체중 왜 이렇게 측정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임신 합병증인 임신 중독증 예방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 30번 볼게요. 간호조무사가 건강, 감독 및 지도해야 할 가장 적절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 5주 된 임산부 A씨가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에 등록했을 때 지역사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산전, 상담, 및 친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에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상담을 하거나 설명을 한다는 거, 요거는 누구의 의무냐면은요, 우리 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우리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상담이라든지 실질적인 설명은 간호사 선생님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1번 마지막 줄,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수첩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수첩에 기록되어야 되는 상황, 임산부의 경제 환경, 경제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죠. 2번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사항, 그래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상황, 인적사항, 인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의 부의 인적사항이 아니고 임산부의 부모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임산부 자신과 영유아의 인적사항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 32번부터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모자보건에서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 보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32번부터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셨냐면, 기초간호학 아동하실 때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을 배우셨어요.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중복돼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32번 보면은 15개월 된 여아의 MMR 접종을 위하여 보건소에 문의 전화를 하였대요. 안내 시 가장 적정한 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MMR 접종 언제 해야 되냐고 보건소에 문의 왔어요. 가장 적절한 대답. 답은 4번이죠. 아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에 데려오세요. 예방접종은요, 오후보다는 오전에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열이 있어도 데려오세요. 열이 있을 때는 예방접종 하면 안 되고요. 접종 전날 목욕하시면 안 됩니다. 접종 전날 목욕은 가능하지만 접종 당일날 하시면 안 되겠죠? 3번, 설사를 해도 접종 가능합니다. 설사라든지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접종하시면 안 되겠죠? 집에서 미리 체온을 측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미리 체온을 측정해서 아이의 체온이 정상 범위일 때 접종실에 데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산모에게 아기의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접종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접종에 대한 이유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오늘 맞는 접종은 무엇을 예방하는 접종이다. 이런 거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죠? 2번, 접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산모의 지식 정도와 무관하게 설명한다. 산모의 지식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3번, 접종 당일 깨끗하게 목욕시키도록 한다. 접종 전날은 목욕해도 돼요. 하지만 접종 당일날은 목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오후 접종하도록 한다. 예방접종은요, 오전에 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34번,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오전 접종한다. 맞죠? 2번, 접종 전날은 목욕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접종 전날 목욕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접종 전날 목욕 가능하고요. 접종한 당일은 목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35번. 10개월 된 영아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에게 예방접종 시 주의시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예방접종 확인과 기록을 위해 반드시 수첩을 지참하도록 한다. 물론 수첩을 가져가시는 건 좋지만 반드시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전산상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의시켜야 될 사항이잖아요. 자, 2번, 접종 당일 통목욕을 시킨다. 접종 당일 목욕?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접종 후 귀가하여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열이 나더라도 반드시 데려와서 접종시킨다. 열이 나거나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접종하러 온다. 오전 접종을 권장합니다. 자, 36번 볼게요.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접종 당일 깨끗하게 목욕시킨다. 접종 당일 목욕하지 않아요. 2번, 집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집에서 체온 측정해서 체온이 정상 범위일 때 우리 아이들 접종시킵니다. 3번,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온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주로 오후 접종이 아니라 오전 접종. 자, 5번, 기가 후 고열,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 시간을 두고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가 후 고열, 구토가 있으면 바로 병원 방문하셔야 됩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영유아 보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 보건사업 목적. 자, 영유아는요, 영유아게 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보건사업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방접종. 그 다음에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상담, 영양상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구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영유아 검진, 그 다음에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고 방지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안전 지도 같은 것들이 영유아 보건 사업의 목적이에요. 영유아들의 특징을 좀 잘 생각하시면 영유아 특징에 맞춰서 어떤 보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시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 상담, 영양 상담, 특히 뭐 이유식 할 때 우리 초보 엄마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유식을 하면 좋은지, 개월수에 맞춰서 어떤 영양소를 추가해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의 영양 상담. 그 다음에 개월수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그 다음에 불구 조기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영유아 검진. 영유아 검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아이들도 사고 발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사고를 방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 같은 것들이 영유아 보건 사업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영유아 클리닉 설치 시 고려사항. 우리 아까 모자보건실 설치할 때도 고려사항이 있듯이 영유아 클리닉 설치할 때 고려사항. 당연히 조용한 곳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은 영유아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치우셔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 병원만 딱 봐도, 소아과 같은 데만 봐도요, 안에 실내 놀이터, 장난감, 책 볼 수 있는 교육자료 같은 거 갖춰두고 있죠. 그래서 실내 놀이터, 장난감, 교육자료 갖춰두고요.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은 가능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게 영유아 클리닉 설치 사항 시 고려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보시면 5개월 된 영아의 건강검진은 몇 개월마다 실시되어야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영유아의 건강진단 기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2주 1회 이렇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6개월까지는 매 개월마다 1개월마다 계속 가는 거예요. 1에서 6개월까지는 개월마다 가는 게 권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에서 12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13개월에서 30개월까지는 3개월에서 3개월 1회, 3개월마다 이렇게 1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5개월이니까 1에서 6개월 안에 들어가는 이 5개월짜리는 1개월마다 1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 보건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아까 위에서 목적 배우셨어요. 자, 목적은 답은 5번이죠. 불구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불구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해서 영유아 검진 같은 거 실시합니다. 자, 40번.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부모와의 상담 후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등록시키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어요. 부모에게 건강검진 시기를 교육할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후 3개월 된 아이고요. 건강검진 시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에서 6개월 안에는 1개월마다 1회라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죠. 현재 모자보건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모자보건 사업의 추진 방향, 자 보시면 난임 부부 지원 등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출산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난임 부부라든지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정말 강화하고 있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 확보를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확인을 하는 거고요.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요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공공모자보건 서비스의 법제화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화라고 하는 거는 법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인데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2번. 지역 요구를 초월한대요. 요구를 초월하는 지역 모자 보건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요구를 초월하면 안 되고 지역사회 요구의 수준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3번. 결손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 이거는 결손 가정에 관련된 거는 아니죠. 자, 4번.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답은 4번이죠. 이게 2번이에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이 건강 관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든지 환아에 대한
영유아 검진 이런 것들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립적인 생활 구축을 위한 공공 지원의 감소 이런 것도 답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 보건에서 추진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서 대상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